안녕하세요. 주인 미사일 물건들 미사입니다. 미밴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가성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미밴드 하면은 은색 몸통에 디스플레이 없이 LED만 박혀서 한 2만원 정도에 팔리던 만보개 같은 기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물건이다 라는 느낌이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된 듯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밴드 하면 스마트 밴드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고 넓은 디스플레이까지 박혀있는 가성비 스마트 밴드의 끝판왕 같은 기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그에 따라서 점차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스마트워치는 비빌 수 없을 정도로 싼 가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밴드 6를 약 한 달 동안 사용해본 사용기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은 장단점 중심으로 풀어갈 것이고 제가 미밴드 6를 쓰기 전까지 애플워치 3를 썼기 때문에 그와 비교해서 아이폰과 함께 썼을 때 어떠한 점이 좋았고 어떠한 점이 불편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점입니다. 동일한 제품의 시리즈가 6까지 꾸준하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으며 동시에 노하우나 기본기가 탄탄하게 쌓여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밴드의 기본기라고 하면 헬스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밴드 6는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이 다양하고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등의 이동하는 운동의 경우는 GPS를 활용해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세밀한 심박수 측정 및 산소 포화도와 스트레스 측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을 딱히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수면 측정의 경우는 미밴드 6에서 기본적으로 세세한 수면 측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밀 측정을 위해서 별도로 앱을 구매해야 하는 애플워치에 비해서 확실히 이점을 갖습니다. 그 외에 오래 앉아있으면 스트레칭을 하라고 알림을 주는 기능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밴드 6의 기본 탑재 기능이 탄탄할 뿐만 아니라 기기 자체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운동할 때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 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워치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무엇보다도 가격이 5만원대이기 때문에 워치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헬스 기능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성비 제품이라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커진 화면입니다. 여태까지 미밴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답답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알림도 제공하고 운동 측정도 되지만 스마트폰에서 온 알림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밴드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조작하기에는 화면이 조금 이전 세대는 답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6가 출시하면서 화면은 커지고 베젤은 줄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답답한 느낌이 사라져서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조작할 때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층 더 커진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를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상대적으로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입니다. 제가 스마트워치를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꼭 충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이야 괜찮았지만 어느새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마트 밴드는 배터리 타임이 워치보다는 길기 때문에 충전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하면서 배터리를 덜 신경 써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충전기의 크기 또한 훨씬 작기 때문에 충전기를 휴대할 때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매 분마다 심박수를 측정하게 설정하거나 진동을 굉장히 길게 울리도록 설정하는 등 사용자의 패턴에 따라서는 스마트워치와 비슷하게 배터리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확실히 덜 자주 충전해도 된다는 점은 이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번째는 자잘한 장점들입니다. 우선 알림이 오는 앱에 따라서 진동의 세기, 빈도를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다는 기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굳이 손목을 들어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떤 앱에서 알림이 왔는지 손목의 진동만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한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포모도로 타이머입니다. 포모도로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25분 집중, 5분 휴식을 한 세트로 진행되는 포모도로 공부법을 위한 타이머입니다. 저의 집중력은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짧고 자주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포모도로 공부법을 굉장히 애용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앱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실물 포모도로 타이머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좋든 싫든 포모도로 타이머를 사용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내 근처에 놓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실물 타이머의 경우는 매번 들고 다니기 번거롭고, 그리고 태엽 소리나 알람 소리가 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밴드 6의 포모도로 타이머를 사용할 경우 굳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알아서 알림도 차단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이 잘 되는 데다가 손목으로 직접 진동을 주기 때문에 집중 및 휴식 종료 타이머를 놓칠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집중하고 휴식한 시간도 얘가 알아서 집계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모도로 타이머 기능이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밴드 6의 장점을 열심히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기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애플워치 3를 사용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연동성입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미밴드 6를 사용할 때 연동성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방해 금지 모드와 알람에 있어서 말이죠. 애플워치를 사용할 경우 아이폰에서든 애플워치에서든 어느 한 기기에서 방해금지 모드를 켜면 나머지 기기 또한 자동으로 방해금지 모드가 켜집니다. 하지만 미밴드의 경우는 아이폰의 방해금지 모드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밴드 각각 별도로 방해금지 모드를 켜야 합니다. 따로 켜고 끄는 게 2번이나 반복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자주 사용한다면 꽤나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또 알람도 미밴드와 아이폰의 알람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아이폰의 알람이 울린다고 해도 손목의 진동으로 알람을 울려주지 않습니다. 즉, 미밴드 내부에서 알람을 설정해야만 손목의 진동을 울려서 사용자를 깨워줍니다. 이 또한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걸음수 측정의 경우 미밴드의 데이터와 아이폰 기본 건강 앱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살짝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미밴드 특유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이 또한 애플워치 사용자들이 느낄 법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애플워치의 경우는 시계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어떠한 알림이 왔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센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밴드의 경우는 알림 센터를 바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쓸어 내린 뒤 별도의 아이콘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 알림 확인 기능을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또 이 알림 메뉴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 번에 하나의 알림밖에 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눈에 지금까지 온 알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미밴드 6의 알림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손목을 들어서 확인하기도 전에 알림이 사라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알림 지속 시간을 늘리는 설정도 없기 때문에 자주 놓친 만큼 번거롭게 알림 메뉴에 들어가서 선택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저것을 켜고 끌 수 있는 제어 센터가 없기 때문에 손쉽게 설정들을 끄고 켤 수 없다는 점도 생각보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워치나 밴드의 경우는 손목에 직접 알림을 주기 때문에 무언가 집중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방해금지 모드를 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밴드는 이 방해금지 모드를 켤 때의 과정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애플워치의 경우는 기본 화면에서 바로 제어 센터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방해금지 모드를 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밴드는 이러한 제어 센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 화면에서 화면을 올려서 설정을 찾은 뒤 방해금지 모드 설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 켤 수 있습니다. 즉, 과정이 한두 단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애플워치를 쓰던 사람이 미밴드 6를 쓰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적인 불편함에서 번거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GPS 미탑재입니다. 걷거나 달리기, 그리고 사이클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단점입니다. 애플워치는 GP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지 않은 채로 위치를 추적하면서 정교하게 위 항목의 운동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밴드 6는 GPS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치 정보를 추적하면서 운동을 측정하려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제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을 시작할 때 단순히 스마트폰과의 연결만 되어 있다고 GPS 추적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운동 측정을 하기 전에 직접 미밴드 앱을 무조건 켜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얼마 안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물론 밴드에 GPS가 없기 때문에 밴드 자체의 배터리는 덜 나간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히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빨리 나간다는 단점도 함께 등장합니다. 따라서 저는 GPS 미탑재를 걷기, 뛰기, 사이클 등의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단점들은 미밴드 6의 자잘한 단점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미밴드 6로 전화 통화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워치로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기능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으로는 종종 휴대폰 찾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건망증이 있는 제가 워치를 사고 가장 만족했던 기능이자 정말 많이 사용했던 기능이 바로 스마트폰 찾기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밴드를 사용하면서 휴대폰 찾기 연결이 실패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느낌이랄까요? 블루투스로는 잘 연결되어 있는데 미밴드 앱이 불안정한지 휴대폰 찾기를 종종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미밴드를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날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들어서 화면 켜기에 일정 시간 딜레이가 존재하는 점도 막 눈에 띄는 단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신경이 쓰이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플워치를 쓸 때는 느끼지 못했던 단점인데 워치페이스가 세련된 워치페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뭔가 과하거나 아니면 조잡한 느낌의 워치페이스가 많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사진에 기본적인 정보를 띄우는 워치페이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적인 버튼이 부재하기 때문에 미밴드 6의 전원을 끌 수 없다는 점도 살짝 불편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전원을 끄면은 뭘 눌러서 켤 버튼이 없기 때문에 전원 끄는 메뉴 자체를 없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제가 영화관에 갔을 때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갈 당시에는 이 밴드를 끄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끄지 하면서 찾다가 결국 영화가 시작해버렸고 급하게 방해금지 모드를 켜고 시계를 풀어서 주머니에 넣었지만 그 심박수 측정하는 초록빛 나오는 거 뭔지 아시죠? 그게 주머니에서 계속 발광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리 버튼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터치 말고도 화면을 켜거나 아니면 전원을 끄거나 하는 등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게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조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평소 실내에서 낮은 밝기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햇빛 아래에 내려갔을 때 이 밴드 자체의 시인성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워치와 가장 비교되는 단점으로는 마스크 잠금 해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이 마스크 잠금 해제 기능에 익숙해지면은 워치가 없을 때 정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장단점을 종합해서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뭐 이의가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추천하는 사람은 싼 가격에 운동 추적, 수면 측정, 알림 확인 등 스마트 밴드의 기본적인 헬스 기능을 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워치만큼 충전을 자주 할 필요가 없는 기기를 찾는 사람입니다. 추천하지 않는 사람은 애플워치 SE 이상 모델을 잘 쓰고 있는 사람, 완전한 연동성을 추구하는 사람,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해서 애플워치 3를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SE였다면 안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의 경우는 업데이트의 단점도 있고 버벅임 아니면 배터리 타임 등의 단점을 정말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에 미밴드 6에 적용하자마자 냉큼 당근마켓에 팔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에서 혹시 소개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밴드 6의 장단점이 있나요? 이 미밴드 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미상입니다.